법률 인사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 4월 25일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실까요? 바로 이 국민의 준법 정신을 함양하고 또 법의 존엄성을 고취하기 위한 날입니다. 법의 날인데요. 저도 새롭게 한 사실입니다. 이 오늘 법의 날을 맞이해서 이 시간 법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희성 변호사님과 함께 하나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우선 법의 날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건가요? 네, 법의 날 좀 많은 분들이 생소하실 텐데요. 네. 그 제헌절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죠. 이제 7월 17일 헌법이 제정된 날인데 법의 날이라고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날인데요. 법의 날에 만들어진 좀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최초로 법의 날을 제정한 국가는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데요. 1957년에 미국의 이제 변호사협회 회장이 건의를 해서 그 다음 해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렇게 법의 날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 왜 하필 이제 그 4월 25일이 그러게요. 법의 날인지도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처음에는 5월 1일로 미국에서는 법의 날을 제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이제는 이제 좀 냉전 체제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노동을 중시하다 보니까 이제 메이데이라고 하죠. 5월 그쵸. 1일 날 노동의 날을 기념을 했었는데요. 미국에서는 뭐 그 공산주의에 대비해서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의미에서 같은 날 5월 1일 날을 법의 날로 정했었는데요. 네. 우리나라도 이제 그에 맞추어서 1964년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제정을 했었다가요. 2003년에 오늘 4월 25일로 법의 날을 이제 바꾸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왜 4월 25일로 바꿨냐면요. 그 4월 25일은 가보개혁 때 이제 재판소 구성법이라는 근대적 사법 체계가 이제 만들어진 날이거든요. 네. 예, 그때를 기념을 하기 위해서 4월 25일로 법의 날을 제정하였습니다. 네, 4월 25일 바로 오늘인데요. 오늘 법의 날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 설명을 해주셨어요. 사실 우리 삶에 워낙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도 굉장히 좀 궁금한데요.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또 분류가 될 수 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법률에 대해서 법률의 제정 절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법률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법률안이 제출이 돼야 되는데요. 네. 법률안 제출권을 가진 사람은 이제 두 가지 경로로 이제 법률안이 제출이 될 수가 있는데요. 국회에서 국회의원 10인이 찬성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발의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하게 정부도 법률안 제출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뭐 총리나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를 하고 대통령이 재가를 하면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출된 법률안은 먼저 본회의에 보고를 하게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상임소관위원회로 회부가 되는데요. 그다음에 상임소관위원회에서 심의 표결을 하기 전 그 사이에 입법 예고를 합니다. 이런 법률안이 우리 국회에 올라왔으니까 우리가 심의를 하겠다라고 해서 뭐 10일 또는 15일 동안 이제 입법 예고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면 그 다음에는 법사위라고 하는 데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라는 곳인데요. 네. 거기서 어떤 법률안의 체계, 어떤 작구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사위를 통과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본회의에 상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회의에서 심의하고 표결을 하게 되는데 일반 법률안 같은 경우에는 제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제 의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절차는 다 끝났거든요. 네. 그래서 의결을 다 마치게 돼서 통과하게 되면 이제 정부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송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15일 내에 공포를 하게 돼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공포권자는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네. 대통령이 공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하나
그런 사례가 있었죠. 양곡법이 그쵸. 이제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이제 대통령이 그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거든요. 만약에 대통령이 공포를 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것은 다시 이제 국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국회에서 그럼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요. 재의결의 정족수는 좀 높아요. 그래서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이제 쉽지 법률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양곡법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에 미달했기 때문에 이제 부결이 됐고요. 그래서 어쨌든 최종적으로 만약에 대통령이 공포를 하면 이제 일정 기간 지나고 나서 법률로서 이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소관 상임위 심사 이후에는 이제 법사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되고 그리고 본회의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결국 대통령이 이제 공포를 하게 되는 이 일련의 쭉 과정들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듣다 보니까 법이 정말 하나하나 만들어지기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고민과 이렇게 모여서 이제 심의하는 또 절차들을 여러 차례 거쳐야 되니까요. 정말 신중하게 만들어지는 이 법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궁금증도 드네요. 우리나라의 이 최초의 법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네. 우리나라 이제 최초의 법이라고 알려져 있는 거는 한서 지리지에 전해지는 고조선의 그 팔조법이라는 것이 있다고 해요. 네. 8조법이니까 이제 법이 8가지 조항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지금 전해져 내려온 거는 그 중에 이제 3개라고 합니다. 그 3개를 좀 소개해 드리면 네.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고 음.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물로서 배상한다. 남의 재산을 훔친 사람은 노비로 삼고 용서받으려면 한 사람마다 50만 전을 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근데 이렇게 그렇지만 이제 다른 역사서를 통해서 추측한 조항들도 네. 있는데요. 소도는 이제 제사를 지내는 제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를 훼손한 자는 감금하고 근면하게 일하지 않으면 부역을 시킨다든가 또 음란하게 한 자는 태형을 처한다든가 이런 다른 조항들도 있었다고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고조선의 팔조법. 굉장히 옛날에도 이렇게 법은 존재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실 우리나라의 이제 법률도 굉장히 여러 가지 법이 있잖아요. 헌법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법이라고 하는 법률도 있을 것이고,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법이란 것도 이제 또 분류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나뉘어질 수도 있는데요. 네. 성문법, 불문법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제가 요번에 이제 소개해드릴 책에는 우선 법이란 것도 그러니까 광의의 의미의 법이 있고 또 협의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협의의 의미의 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법률이라고 하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이고요. 네.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이제 법률 체계상 분리를 하면 제일 상위법은 헌법이란 게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이나 어찌 통치 구조에 관련된 법이고요. 그 다음에는 법률이 있고 그 밑에는 또 법규명령이란 게 있습니다. 이건 행정입법의 하나인데요. 행정부에서 만든 법령이지만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이런 법이고 우리가 흔히 아는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게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지자체 단위로 예를 들면 우리가 서초구에 살면은 서초구에 사는 사람들의 한정돼서 적용되는 또 자치법이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의 자치단체마다 이제 구의회, 시의회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런 지방의회에서 제정한 입법이 있습니다. 이걸 조례라고 하고 지자체 장이 제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런 자치법도 하나의 법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장 이제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헌법, 그리고 법률, 그리고 이제 조례와 규칙까지 다양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법의 날을 맞이해서요, 법에 대한 여러 가지 상식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